상업 항공의 역사는 한때 위신의 대명사였다가 그 다음날 사라진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팬엠, 대서양 횡단 여행을 발명한 항공사는 1991년에 파산했습니다. 또 다른 전설인 TWA는 2001년에 사라졌습니다. 더 최근에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항공사인 플라이비가 2020년에 붕괴했습니다. 항공산업은 마진이 매우 좁아서 어떤 위기, 어떤 잘못된 관리, 어떤 연료 가격의 변화도 치명적일 수 있는 냉혹한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새로운 항공사 목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이고 여전히 티켓을 판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쌓아두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알아야 할 9개의 이름을 공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불쾌한 놀라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합시다. 파키스탄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스 PIA 금지되고 파산함. 모든 의미에서 바닥을 친 항공사가 있다면 그것은 파키스탄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스입니다. PIA의 역사는 멈출 수 없는 쇠퇴의 역사입니다. 파키스탄 독립 1년 전인 1946년에 설립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리, 부패 및 정치적 개입은 오늘날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금지되고 천문학적인 부채와 산산조각 난 명성을 가진 상태입니다. 치명적인 타격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상업 조종사의 거의 3분의 1이 가짜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을 태우고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은 유럽연합이 PIA의 영공 비행을 금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미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항공사는 파키스탄과 런던, 버밍엄, 파리, 뉴욕을 연결하는 가장 수익성 있는 노선들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PIA는 국내선과 두바이, 제다,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아시아의 몇몇 목적지만 운항합니다. 하지만 그 노선들에서도 문제는 쌓여갑니다. 부채는 2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파업은 끊이지 않으며 비행기들은 부품 부족으로 지상에 묶여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여러 차례 항공사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투자자도 그렇게 훼손된 명성과 노후화된 함대를 가진 회사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PIA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대안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편들이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항공 영원한 모든 문제.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기 항공사 목록의 고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적 항공사는 수십 년 동안 손실을 내고 있으며 페론주의든 마크리주의든 역대 정부들은 성공하지 못한 채 그것을 민영화하거나 팔거나 닫거나 구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구조적이며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는 과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유리한 수십 년간의 단체 협약의 결과인 매우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비행기보다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는 오래된 비행기들과 함께 비효율적인 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유지되는 파타고니아 지방 항공편과 같이 수익성이 낮은 목적지를 포함하는 노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선을 줄이거나 인원을 감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정부는 후퇴합니다. 2026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연간 100%를 넘는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통화 가치 하락 및 최저 수준의 외환 보유고와 함께 깊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존을 위해 매달 수천만 달러의 송금이 필요한 항공사를 계속 보조할 돈이 없습니다. 비용 절감 시도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고 지연과 취소에 지친 승객들은 해외로 가기 위해 라타마, 코파 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같은 외국 항공사를 선택하고 국내 비행을 위해 플라이본디나 제트스마트와 같은 로우 코스트를 선택합니다.
에어로리네아스 아르헨티나스는 기술적으로 파산 상태이며 정당화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가 지원 덕분에 겨우 살아남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가 정말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가능한 구조책이 없을 것입니다. 케냐 에어웨이즈, 끊이지 않는 부채. 케냐 에어웨이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사 중 하나로 대륙 동부의 전략적 위치와 수십 개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나이로비 허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곳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수년째 손실 중이며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채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도는 반복해서 실패했으며 케냐 정부와 KCB 은행을 포함한 주주들은 돈을 투입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케냐 에어웨이즈의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아프리카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에미레이츠, 카타르 에어웨이즈 및 에티하드와 같은 걸프 항공사들이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의 허브에서 주요 목적지로 직항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은 편안한 연결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며 케냐 에어웨이즈로부터 승객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항공사의 함대는 노후화되어 긴급한 갱신이 필요하지만 새 비행기를 살 돈이 없습니다. 운영 중인 보잉 737 및 787은 평균 기령이 높고 유지 보수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2026년에 케냐 에어웨이즈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일부 이웃 국가들의 보안 문제와 다른 목적지들과의 경쟁으로 악화된 동아프리카 관광 위기는 승객 수를 더욱 감소시켰습니다. 항공사는 필사적으로 투자 파트너, 즉 지분을 대가로 자금과 경영을 주입할 전략적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의 강력한 라이벌인 에티오피아 에어라인이나 심지어 걸프 지역의 일부 항공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길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케냐 에어웨이즈가 몇 달 안에 그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면 이미 지불이 불가능해진 부채의 희생양이 되어 다른 아프리카 항공사들의 길을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체코 에어라인스 CSA, 꺼져가는 체코의 역사. 약자인 CSA로 알려진 체코 에어라인스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1923년에 설립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60년대 무렵 제트 기반으로 전기 항공편을 운항한 세계 최초의 항공사였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많은 서구 여행자들에게 동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부채를 갚아주지는 않으며 CSA는 수년째 자유 낙하 중입니다. 체코 에어라인스의 문제는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언에어 및 위즈 에어와 같은 유럽 로우코스트의 경쟁은 전통적인 노선들을 침식해 나갔습니다. 체코 공화국의 유럽 연합 가입과 항공시장의 자유화는 수십 개의 항공사가 프라하에서 운항할 수 있게 했고 CSA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함대는 줄어들었고 노선은 취소되었으며 승객들은 떠나갔습니다. 팬데믹은 회복하지 못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2021년에 체코 에어라인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보였으나 체코 투자자 그룹이 그것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CSA의 함대는 투어 운영사를 위한 차터 항공편과 파리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일부 계절 목적지를 운항하는 단 4대의 비행기 모두 에어버스 320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목적지로의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떠나고 남은 몇 안 되는 비행기들은 유지보수 문제를 겪고 있으며 국가적 자부심이었던 브랜드는 나날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체코 에어라인스는 더 이상 국적 항공사가 아니며 과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소리 없이 꺼져가는 100년 역사의 종말인 최종 폐쇄를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모든 항공사가 이러한 좌표, 즉 구조적 문제나 깊은 경제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쪽, 북유럽, 태평양 섬들, 아시아 거인국에는 역시 흔들리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가진 거인들, 국적 항공사들, 견고해 보였으나 경쟁, 부채, 위기의 완벽한 폭풍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회사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스칸디나비아, 피지,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여행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볼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항공사들입니다. SAS Scandinavian Airlines, 북유럽의 위기. 스칸디나비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번영하는 사회, 견고한 경제 및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조차 항공산업의 난기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의 국적 항공사인 SAS 스칸디나비안 에어라인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SAS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되어 유럽과 북미 사이의 거리를 단축한 극지 횡단 노선의 선구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항공사였으며 북유럽의 품질과 정시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SAS의 주요 문제는 인건비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단체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에 속합니다. 높은 임금, 단축된 근무일, 긴 휴가 및 매우 강력한 노동조합 보호입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좋지만 노르웨이언 역시 문제를 겪었던 이나 라이언에어와 같은 로우코스트와 경쟁하는 항공사에게는 들어 올릴 수 없는 짐입니다. SAS는 경쟁사들보다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것은 티켓 가격에 반영됩니다. 팬데믹은 매우 가혹한 타격이었습니다. 2020년에 SAS의 비행기들은 지상에 묶였고 수입은 급감했습니다. 항공사는 부채를 축적했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인원을 줄이며 구조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2022년에 SAS는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하는 동안 채권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인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신청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으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2026년에 SAS는 여전히 줄타기 중입니다. 비용 절감 시도는 노조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주주인 스칸디나비아 정부들은 돈을 투입하는 것에 지쳤고 그들의 지분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매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자본과 경영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의 정체성을 존중할 강력한 산업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또는 심지어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소유주인 IAG와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길어지고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쟁은 계속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어는 자체 구조 조정 후 다시 성장했습니다. 걸프 항공사들은 스칸디나비아 허브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아시아 연결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럽 로우코스트들은 단거리 노선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SAS는 함대를 줄이고 노선을 취소하며 인원을 해고하고 있지만 손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막판 구조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결국 북유럽 상징의 소멸을 목격하게 될까요? 피지 에어웨이즈, 관광 의존성.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대륙으로부터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피지라고 불리는 작은 낙원이 있습니다. 백사장, 터키색 바다 및 호화로운 리조트는 전 세계 여행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들을 데려오는 책임자는 이 섬나라의 국적 항공사인 피지 에어웨이즈입니다. 하지만 관광에 의존하는 것은 대가가 따르며 2026년에 피지 에어웨이즈는 그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있습니다. 피지 에어웨이즈의 역사는 상대적인 성공의 역사입니다. 1951년에 설립되어 이 길 잃은 섬들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및 아시아의 일부 지점과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대는 비록 작지만 여행객들에게 매우 높게 평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버스 A330 및 보잉 737 비행기들로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또한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2020년에 국경을 닫았을 때 피지 에어웨이즈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피지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광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항공사는 거의 모든 수입이 중단되었고 생존을 위해 정부 지원과 국제 대출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매우 약해진 상태로 남았습니다. 2026년에 회복은 예상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관광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및 여행 습관의 변화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퀀타스, 에어 뉴질랜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및 유나이티드와 같은 항공사들이 섬으로 가는 항공편을 늘렸으며 피지 에어웨이즈의 노선들과 직접 경쟁하는 그들의 허브로부터의 직항 연결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다각화하고 휴양 관광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노선과 새로운 시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 싱가포르 또는 밴쿠버와 같은 목적지로 항공편을 개설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대 아시아 항공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함대를 갱신해야 하지만 새 비행기들은 수천만 또는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피지 에어웨이즈는 그 돈이 없습니다. 주요 주주인 피지 정부는 무제한으로 자금을 계속 주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작고 취약합니다. 만약 피지 에어웨이즈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줄 투자 파트너나 전략적 제휴를 찾지 못한다면 태평양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닷속의 작은 항공사로 자신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반면 수년 동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인들과 싸우고 있는 처지입니다. 에어 인디아 이륙을 꿈꾸는 거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며 그 숫자는 향후 몇 년 안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장에서 국적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는 여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에어 인디아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2년 산업가 J.R.D. 타타에 의해 설립되어 수십 년 동안 인도의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국가 관리, 정치적 개입 및 투자 부족은 그것을 침몰시켰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에어 인디아는 수십억 달러의 부채와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투입하는 것에 지친 인도 정부는 그것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에 80년 전 그것을 설립했던 바로 그 타타 그룹이 에어 인디아의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소식은 희망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타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훌륭한 경영 명성을 가진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벌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어 인디아의 구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항공사는 거대한 부채, 노후화된 함대, 매우 뿌리 깊은 기업 문화 및 치열한 경쟁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로우코스트인 인디고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제트, 고퍼스트 및 다른 곳들이 나머지를 두고 싸웁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에미레이츠, 카타르 에어웨이즈 및 에티하드와 같은 걸프 항공사들이 수백만 명의 인도 승객을 끌어들이는 편안한 연결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합니다. 타타는 함대를 갱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에어 인디아의 이미지를 현대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어버스와 보잉계 항공 역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 대의 새 비행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객실을 개조하고 음식을 개선하며 승무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연, 열악한 서비스 및 낡은 비행기의 대명사였던 항공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에 에어 인디아는 여전히 위험에 처한 항공사입니다. 손실은 줄어들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경쟁은 휴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개선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신합니다. 만약 에어 인디아가 향후 몇 년 안에 회복을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다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타타의 꿈은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국적 항공사는 다른 곳에 흡수되거나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에어라인스, 가라앉는 섬. 스리랑카는 수천 년의 역사, 매혹적인 문화 및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를 겪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인플레이션은 치솟았고 외환 보유고는 고갈되었으며 식량, 연료 및 의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붕괴했고 대통령은 도망쳤으며 국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적 항공사인 스리랑카 에어라인스가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리랑카 에어라인스는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항공사를 관리하고 성장을 도운 에미레이츠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휴는 2008년에 끝났고 그때부터 항공사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경영 문제, 부패 및 투자 부족은 그것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미 높았던 스리랑카 에어라인스의 부채는 폭등했습니다. 주요 주주인 정부는 항공사를 구조할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2024년에 그것을 팔려고 시도했으나 어떤 투자자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다시 시도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2026년에 스리랑카 에어라인스는 비판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함대는 모두 임차되었고 계약이 만료되는 12대의 비행기로 축소되었습니다. 노선은 하나씩 취소되었습니다. 런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럽으로 비행하지 않으며 그 노선조차 불확실합니다. 주요 시장이었던 인도로의 항공편은 감축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로 도망칩니다. 에미레이츠, 카타르, 에티하드, 에어 인디아 모두 더 나은 연결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임금 지불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합니다. 비행기들은 유지보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에어라인스는 파산한 국가의 시한부 환자입니다. 기적적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막판 구조가 없다면 항공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스리랑카 역사의 한 부분이 소실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비극의 항공사. 사고를 겪었거나 위기를 지나왔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항공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가 겪은 일을 겪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에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두 가지 비극을 겪었습니다. 3월 8일 비행 370편이 239명을 태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잔해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설들은 증폭되며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4개월 후인 7월 17일 17편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되어 탑승했던 29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부실한 경영 및 동남아시아의 치열한 경쟁과 결합된 그 두 번의 타격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승객들은 그들과 비행하는 것을 중단했고 노선은 비었으며 손실은 축적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소유주인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것을 다시 국유화하고 구하기 위해 돈을 주입해야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는 구조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함대를 줄이고 노선을 취소하고 인원을 해고하고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짐은 여전히 매우 무겁습니다. 누군가 말레이시아행 항공편을 찾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승객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370편을 생각합니다. 2026년에 항공사는 여전히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스, 타이 에어웨이즈, 베트남 에어라인스, 에어아시아와 같은 로우코스트 모두 같은 파이를 두고 싸웁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는 그중 하나일 뿐이며 최고는 아닙니다. 함대는 노후화되었고 서비스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미지는 훼손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판 에어라인스, 카타르 에어웨이즈, 현지 그룹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한한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강력한 산업 파트너를 찾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언젠가 비극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동안 그것은 여전히 위험에 처한 항공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2026년에 파산했거나 위험에 처한 10개의 항공사였습니다. 남아프리카부터 말레이시아까지 아르헨티나부터 스칸디나비아까지 모두 똑같은 취약성을 공유합니다. 항공은 마진이 매우 타이트한 사업으로 어떤 위기도 마지막 일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 중 일부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하지만 모두 오늘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한 곳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정보를 계속 파악하십시오. 뉴스를 확인하고 당신의 항공편이 취소되는지 보고 필요하다면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항공사들 중 한 곳에서 저렴한 티켓을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렴한 티켓은 당신을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버려둔다면 매우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